2017 크라운 혜태배 32강전 15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15번째 경기는 박정환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박정환 선수는 모두가 경계하는 선수이고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로도 꼽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경계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모두가 두어보고 싶어하는 선수이기도 해요. 네. 사실 박정환 선수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언제 두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만큼 두어보고 싶은 상대 권주리 선수가 만나서 오늘 어떤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까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주리 선수가 조금 부러운데요. 네. 왠지 권주리 선수를 많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크라운 혜태가 후원합니다. 2017 크라운 혜태배.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이고요. 상금은 우승 상금이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이 1,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만 25세 이하 프로 기사가 출전하는 이 대회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희 선팔단이 랭킹 시대를 받았고요. 32강 토너먼트로 본선이 진행됩니다. 네, 이제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32강도 어느덧 이제 자리가 다 채워졌는데요. 박정환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국이 15번째 경기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강승민 선수와 안정기 선수가 마지막 16번째 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다 두어졌죠? 네, 이동훈 선수, 신진서 선수 그 외에도 정말 강한 선수들이 16강에 올라가면서 앞으로 더 치열해지고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네, 이제 16강 자리도 다 꿰차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좀 좀 우승 후보에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터뷰를 다 들어보면 네. 다 우승이 목표라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었고요. 오늘 네. 대국한 박정환 선수도 분명히 가장 강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16강에 남아있는 선수들 본인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테고.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 신진서 선수 많이 있는데 앞으로 16강, 8강 더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2017 크라운 혜태배 32강전 15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국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돌을 가린 결과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주리 선수는 100번이고요. 매번 여자 기전에서만 권주리 선수를 보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박정환 선수. 자, 그리고 이제 올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는 몽백카페 결승에 진출해 있죠. 박영훈 구단과 형제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전 15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입니다. 박정환 선수도 알파고의 기보를 많이 연구를 했을까요?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파고 제로 기보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 네. 알파고끼리 마스터 버전끼리의 그 자전대국 50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그래서 국가대표팀에서도 기보집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선수들에게 나누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선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박정환 선수도 이렇게 엄청나게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컨디션 좋은 날 한 판씩 이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빨리빨리 놓아보아서 이해가 될 기보들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파고 들어가면은 또 너무 어렵고 하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 그냥 한 판씩만 놓아보더라라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기보를 볼 때 뭐 혹은 공부할 때도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도 네.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한 판을 뭐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그냥 뭐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두세 시간 이상 하는 것보다는 훨씬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려둔 수는 한 칸 또 더 넓게 벌린 그렇죠. 것도 있었는데요. 어떤 최근- 차이가 있나요? 최근에는 그렇죠. 한 칸 더 가는 바둑이 더 많았죠. 네. 역시 알파고 수법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많은 이제 변화가 파생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한 칸 더 갔으면 흙이 침투를 뭐 바로 하는 바둑도 많았고요. 지금처럼 덜 가면 다가오는 자세가 흙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고 백은 뭐 두텁게 둔다면 여기를 띄어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발빠르게 좌변 쪽 중국식이나 굳히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칸 차이이고 취향의 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권주리 선수도 오늘 바둑 사실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네. 많이 했을 것 같고 기대도 많이 했겠죠. 좋은 바둑,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고 싶을 때고요. 예전에 제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예 이사일 시절에는 이창호 구단이나 조은현 구단하고 한번 두는 것 자체가 흔한 기회가 아니었고 네. 정말 한번 대국 기회가 생기면 정말 기다려졌죠. 네. 기다려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좀 설렘 반 또는 좀 걱정 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연구생 시절 때는 옆에서 기록하는 것만 네, 해도 그게 정말 좋았던 기억이 그렇죠. 크거든요. 바둑이 쑥쑥 느는 느낌. 네. 그리고 뭐 옛날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연구생 시절에 90년대 초중반 이때 연구생 때 기록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 이제 조이 사제 대결 도전기를 하게 되면 아, 제한 시간이 5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길었었죠. 그러면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대국이 끝나면은 한 10시, 밤 10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귀까지 한 1시간까지 다 보면 네. 11시, 심지어 12시 넘긴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렇게 기록을 옆에서 하고 하루 종일 대국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바둑을 보게 되면 정말 바둑이 느는 느낌, 그리고 정말 충실한 느낌, 이런 네.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옆에서 봐도 그런데 직접 대국을 하면 정말 어떨까요? 자, 권주리 선수는 붙여서 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한 칸 띄어서 두는 것은 두텁지만 지금은 좀 실리 위주로 판을 짜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획은 하나 더 밀어서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밀고 젖히는 데까지는 흙에 걸립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는 백이 늘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흙이 둘 수 있고
저도 박정환 선수와 한 번 대국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제 기억상 한 초반에 20수, 30수 두니까 이미 불리하게 그런가요?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뭐 잘 두는 기사들과 보통의 기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이제 기사들의 초일류 기사들의 차이라고 한다면 역시 전체적인 뭐랄까요? 한 분야에만 강한 게 아니라 초반, 중반, 종반까지 종합 능력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의 개성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무기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걸로 천하를 제패하는 느낌이었죠. 네. 우주류, 뭐 타계, 수익기, 끝내기. 네, 끝내기, 미학 뭐 이런 수식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단 한 가지 뚜렷한 개성으로는 승부라는 차원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모두 둘을 잘해야 되고 둘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 개개인의 개성 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개성이 뚜렷하지는 않죠. 다만 이렇게 초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종합적으로 뛰어나야지만이 어느 한쪽 부족한 것 없이요. 뛰어나야지만이 인류 중에서도 뛰어넘어서 초일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반이면 초반, 중반, 종반까지. 그런 의미에서 박정환 구단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세계 바둑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가장 강한 기사다. 뭐 커제 구단과 세계 랭킹 1, 2위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 두 선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기사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좀 레전드급 이 기사들은 대국하면 이 앞에 앉았을 때 뭔가 그 기랄까요? 그런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느낀 게 조치훈 구단과의 대국에서 대국하기도 전에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거대한 산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와 네,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 사이 이것도 잠깐 유행했던 네, 변화인데요. 최근에도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네. 역시 이것도 알파고와 이제 연초에 마스터와 인간의 인터넷 대국에서 두어진 이후에 또 유행이 되면서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프로의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변화가 많이 숨어 있고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 하나만 보여주신다면요. 뭐 이쪽으로 최근에 시어간 바둑도 있고요. 네. 좀 어려운 변화가 많아요. 뭐 이 귀를 살아두는 게 가장 간명하기는 한데요. 그리고 지금은 배석이 흙이 좋기 때문에 여기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돌이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흙집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박정환 선수가 이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이곳을 뭐 막아서 바로 귀를 안정시키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네. 지금은 뭐 붙인다든지 해서 돌이 이제 흙돌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곳을 계속 밀어줘야 되거든요. 백이 행마를 네.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변 쪽에 집이 생기고 이 돌은 또 백돌과 같이 행마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돌볼 수가 있고요. 백 입장에서는 하변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이런 곳을 밀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늘어서 이 밭전자 사이를 뚫고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 행마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 이제 백돌이 기다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배석이 이런 식이었다면 나와 끊는 것이 아주 통렬하거든요. 흙이 사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 백의 귀만 안전하면 아주 통렬한 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끊기더라도 아래쪽으로 이 선으로 몇 번 이제 기면은 살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막아두고 하나 막아 두었다는 얘기는 안에서 살아두겠다는 뜻이 그렇겠죠. 될까요? 막아두면은 당장은 살아 있습니다. 물론 네. 나중에 흙이 끝내기로 득을 볼 수 있는 빅 정도 날 수 있는 수단은 남아 있는데 우선은 안전하고, 이렇게 되면 흙도 붙인다든지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변에 자연스럽게 집을 지으려고 할 테고요. 아까 이 막은 수를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곳 씌운 수도 이제 두어진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석 작전을 염두에 두고 씌우는 것이 네. 가능한데 지금은 아마 뚫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이쪽으로 두어서 귀를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사석 작전을 펼쳤을 때 배석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세력을 쌓는다고 해도 백이 큰 모양을 펼치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경에서는 귀를 버리는 것은 좀 커 보여요. 이쪽을 끊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여기가 듣는 것이 있다고 본다면 네. 흙을 안쪽으로 변쪽으로 가둬놓고 바깥쪽을 틀어 막겠다는 의도이고요. 끊어가네요. 흙이 단수를 치면 다시 또 끊어서 단수를 네, 치나요? 이 수순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를 먼저 미는 것은 우선은 악수이기 때문에 따냈을 때 빈삼각 형태가 돼요. 이 수와 네. 이 수의 교환이 백의 아쉽네요. 악수죠. 네. 그래서 단수를 치면 아마도 바로 단수를 쳐서 나오면 그때 나가서 바꿔치기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대로 가네요. 바꿔치기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흙은 여기까지 하나 호구쳐 두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흙도 두터운 형태로 좌변 쪽에서 자리를 잡았고 백도 이 흙 넉점을 제압하면서 선수를 또 차지를 했기 때문에 서로 큰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를 지금 젖히는 게 가장 무난한데 박정환 선수가 고민하는 것을 보면 아예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큰 자리일까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곳은 이쪽, 이 집으로는 가장 크죠. 근데 여기 느는 자세도 괜찮아서 젖히느냐 아니면은 좀 넓게 두어서 크게 잡자고 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나요? 하변 쪽에 만약에 흙이 먼저 둔다면 어느 네. 정도로 둘 수 있을까요? 음, 아,
백은 이렇게 막히고 싶지 않은데요. 네. 박정환 선수 하변 쪽이 어떻게 도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를 나오면 리듬을 타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좌변을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고 네. 다음에 막는 수가 좋다는 거죠. 물론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교환이 되고 또 뭐 아니 이 교환을 꼭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만 두더라도 하변 쪽에 또 흙이 집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두자라는 뜻이고 지금 그렇다고 이쪽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막히는 데다가 또 회돌이 모양으로 변까지 막혀버리니까요. 네. 그렇다면 백은 하변에 또 다시 두어야 할까요? 두기는 또 싫죠. 네. 여기를 한 점 잡는 정도는 두텁지만 후수이고 여기가 지금 크거든요. 서로 네. 집으로. 백이 둔다면 뭐 지키거나 이쪽으로 오는 자리가 크거든요. 우선은 그래도 상변 쪽, 좌상 쪽 큰 자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박정원 선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구 친수는 가장 간명하지만 백이 이런 곳 벌렸을 때 그때도 민은수가 선수였기 때문에 백의 하변 모양이 커지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요. 네, 권준희 선수의 지금 좌상 쪽, 상변 쪽을 선택한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자, 이 한 점보다는 상변 쪽, 우상 쪽에 힘을 더 실는 네. 거죠. 이 한 점을 물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백이 벌리는 자세가 벌리는 순간 백이 안정되면서 은근히 이쪽 돌에 압박이 네. 되거든요. 물론 당장 잡히거나 공격당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어차피 한 수에 제압당하는 돌도 아니라는 뜻이죠. 네. 여기서 백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실리적으로 준다면 이렇게 말뚝 박아서 귀의 실리를 지키는 수 또는 붙여서 제압하자고 하는 수. 근데 붙이면 아마 흙도 바로 움직일 겁니다. 움직여서 이 한 점을 살릴 테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글쎄요. 뭐 붙이고 한 칸 뛰어나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귀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 흙이 언제든지 또 넘자고 하는 수. 뭐 이렇게 나가더라도 주변이 흙이 두터워서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는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나아 보여요. 여기를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이면은 흙은 이제 끼우거나 늘어서 이 한 점을 살리자고 할 수 있죠. 네. 이으면 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서 넘자고 할 수도 있고 막는 것은 쉽게 찌르고 나오게 되면 충분히 둘 수 있고요. 삼 분 남았습니다. 초반부터 생각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쪽을 아예 손을 돌린다면은 그래도 하변 쪽 두는 게 네. 크긴 커요. 어, 독특한 수가 나왔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표정도 재밌네요. 네. 우선은 책이 없는 수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는 뭐 둔다면 한 칸 또는 귀를 지키거나 붙이는 수, 이쪽 붙이는 수 모두 있기는 한데 이런 장면에서 나리자 두는 수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권주희 선수는 뭔가 흙이 여기 밀어오는 것이 선수고, 이런 곳을 지켰을 때 이쪽 골이 깊어지는 것이 좀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쪽을 의식한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모양이 커지는 것을 미연에 좀 막자라는 뜻이 네. 있는데, 다만 한 칸 뛰었을 때는 이곳에 결함이 남아 있어서 행마하는데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는 것과 날일자는 당장 건너붙이는 맛이 남아 있어서요. 네. 흙도 이제 한 점을 움직이긴 하겠죠. 네, 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이 날일자의 결함을 노릴 테고요. 네. 가장 좀 강력한 타이트한 수법은 바로 패를 통해서 형태를 결정지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곳, 미는 곳을 패감으로 쓴다든지. 단순히 뛰어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뛰어나오면 우선 백이 붙이면서 임시방편으로 아마 귀를 우선 네. 심투하는 수를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이렇게 두면서 끼우는 수를 좀 노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신수라고도 볼 수 네. 있겠는데요. 박정환 선수는 어떻게 응수를 할까요? 32강전 15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주리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붙여갔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그리고 상용 수법이죠. 이렇게 막으니까 붙이고 밀고 이었습니다. 계속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 건너붙이는 수를 노릴 텐데, 이제 밀어 올려서 바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백도 일단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받아두거나 또는 이렇게 있는 것이 정수인데, 귀만 놓고 보면요. 네. 지금은 당장 건너붙여서 이돌이 차단당하니까 이것은 백의 불만입니다. 그렇다면은 건너붙이는 수를 방비는 해야 되는데, 치받아서 두자니 뭔가 상대를 두어서 위로 올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또 두 점머리를 스스로 치받는 행마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화점 자리로 붙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은 이 수가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가장 좋은 행마로 보입니다. 이제 흙으로 하여금 수밖에 만들어서 늘어서 행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면은 뒤로 손을 돌릴 수가 네. 있고, 흙이 손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격을 노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입구자로 붙이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흙이 늘어든다면 다시 귀 쪽으로 가나요? 네, 늘면 이 교환을 해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됐어요. 지금 그때 붙이면 치받아서요. 흙이 이렇게까지 끊어오는 것은 흙도 부담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흙 넉점이 위험해지죠. 네. 흙이 가장 간명하게 둔 다음에 지금 그냥 귀 쪽으로 젖혀서 안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치받아둬야 되는지는 어렵네요. 이렇게 두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이 어떤 식으로든 상변을 안정시키면 그때 손을 빼고 또 하변 큰 곳으로 향할 수도 있고요. 늘어서 받아주는 것은 백이 이렇게나 있거나 받았을 때 비록 끊을 수는 없지만 이도를 계속 좀 괴롭히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서로 중앙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서로 중앙 쪽으로 향해서 나오면 중앙 쪽으로 전투가 번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약한 정도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흑 쪽이 그래도 좀 더 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흑이 당장 젖히며 사는 형태가 나오니까 네. 근거를 주지 않으려면 있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흑이 먼저 선수를 잡고 행마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흑 쪽이 조금 더 활발한 행마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쪽 모두 배경이 흑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어두는 것은 정수고요. 아, 그렇게 냉정하게 혹시나 했는데 정말 넘어가네요. 이거는 아예 전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두어서 이선으로 넘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돌이 낮게 깔린 느낌도 있지만 네. 넘어가 두고 이 돌만 공중으로 띄우자라는 거예요. 정말 냉정한 한 수입니다. 사실 알아도 잘 네. 저 같았으면은 붙이고 아까 보여드린 그림대로 1분 뭔가 남았습니다. 한판 해보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행마를 했을 것 같은데 꾹 참아두고 이 돌만 나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젖히면 끊어서 당연히 중앙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네. 다만 백이 나중에 이렇게 젖히는 맛은 조금 있기는 한데요. 흑이 끊는 자세가 아까보다는 조금 네. 좋지 않네요. 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따내면 상변은 살 수 30초 있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단수 쳐주고 상변을 살 수 있지만 이쪽을 끊어가게 되면 역시 이 한 점을 달아나긴 좀 어렵습니다. 흑의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당장 무언가를 건드리기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결국 백도 손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우선은 그래도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네. 권준 선수가 초반에 돌이 향하는 방향이 그래도 딱 돌이 갈 곳으로 딱딱 네.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쪽을 간 것도 그렇고 흑도 하변 쪽을 내버려 두진 않고 네. 싶은데요. 어떤 형식으로든 두겠죠. 근데 쉬워서 여기 행마가 불편하다는 거죠. 지금 백이 두기가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뭐 호구치는 수도 선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집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쪽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화를 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 벌써 마지막입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붙여가는 수도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를 나와달라는 건 흑의 의도고 네. 흑의 주문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굳어지니까요. 네. 흑도 이 장면에서 붙이는 수도 뭐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둘, 젖혔으면 백이 네. 귀까지 늘고 네. 들어가서 귀살이를 했을 겁니다. 여섯, 일곱. 지금은 여덟. 위로 늘고 싶은. 이쪽에 뭔가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길 하나 응수를 물어두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듣는 수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호구 자리도 선수가 네,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절대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집을 짓는다고 해도 여기가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위쪽도 뚫려 있고 여기를 치받으면 오히려 우하가 더 커질 가능성이 네.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쪽으로 넣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늘어서 이 치받는 수를 방비를 했는데 여기는 여전히 집을 만들기는 좁고 집을 만들기도 어렵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100은 지금이라도 위쪽을 늘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붙여서 늘어둔 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마지막. 이렇게 두고 끊는 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끊고 셋, 이렇게 단수를 칠 네. 수가 있어요. 다섯, 나오면 여섯. 단수 쳐서. 일곱, 원래 이 교환이 없었으면 밀 때도 흙이 치받아서 끊자고 반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끊고 이렇게 마지막. 두는 향매가 좋습니다. 둘, 셋, 넷. 아, 그냥 막는 것 좀 아쉽네요.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돌이 들여다봐져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선우수 차이도 약간 있을 수가 네. 있고요. 끊고 정리하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그러면 따내면 이 돌이 없을 때 이쪽으로 단수여서 이으면 여기 돌이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요. 아, 붙여 늘고 여기 있는 데까지는 정확하게 잘 뒀는데 끊고 단수 쳤으면은 훨씬 좋은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수는 잘 두어지지 않는 수이지만 뭐 취향이라고 볼 수 있고 꼭 악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 오늘 바둑의 첫 번째 실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그냥 막은 수는. 계속 밀어가면서 받아달라고. 네, 이제 받는 방법을 하는데요. 물어보는 거죠. 네. 치받아서 받는 게 가장 보통이지만 집으로 나중에 이렇게까지 득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두는 것은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지키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흙이 중앙 쪽으로 힘을 좀 더 실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것도 나중에 선수의 의미가 있어서 우변 쪽은 뭐 갈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은 우선은 좁아서 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좌변 쪽 또는 이도를 어떻게 공격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곳을 입구자로 두어 놓으면 아, 지키네요. 전 지키는 수는 안 떠올랐는데 아, 정말 안정적으로 뜹니다. 여기에 집을 지키는 의미보다는 이 돌이 지금 무겁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는 것도 백이 내키지도 않고 30초 남았습니다. 연결하는 방법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수가 흙의 절대선수로 듣고 있다면 연결 방법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연결은 되겠지만 백이 몇 집 못 얻고 거의 공배를 연결하는 수준이라서 뭔가 연결을 강요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 자리도 거의 선수 자리라고 네, 봐야겠는데요. 선수죠. 여기 이렇게 막아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요. 네. 박정환 선수는 오늘 아주 안정적으로 판을 짜네요.
여기 넘어가둔 수, 이쪽 지킨 수. 지금도 하나, 따내둔 수도 가장 안정적으로 네. 상대에게 아예 뭔가 변화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젖혀서 행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집으로도 나쁘지 않고 두터움도 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탈출구를 이제 마련을 해 갑니다. 여기 공배를 연결하기는 싫고 어떻게든 중앙으로 나가야만이 이돌들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피 한 두네요. 방울 안 나오게 두네요. 답답하겠는데요.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많이 나오고 마지막 하나, 전투가 일어나고 이런 바둑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다섯, 상대가 아예 정말 변화 자체를 하지 않고 훨씬 안정적으로 두어버리니까 백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을 막아간다면 이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결국은 백이 후수로 또 좀 좋지 않은 자세로 하변 쪽 거의 공배와 비슷한 느낌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공배를 연결을 하면 또 손을 빼서 큰 자리 또는 뭐 이런 곳을 지켜두면 이제 흙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일단 마지막. 하변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뭐 뚫고 나오고 싶네요. 여기를 두어서 넘어간다는 것은 좀 자존심도 그렇고 두기도 싫고 어떻게 둬야 될지도 잘 안 보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그물을 좀 크게 칩니다. 어차피 바깥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권주리 선수의 지금 작전은 맞는 좀 옳은 선택입니다. 여기를 두기도 어렵고 네. 두는 것도 가치가 적고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선택이 맞고요. 그래야만이 흙의 약점을 어떻게든 노려볼 수가 있고요. 흙도 약점이 생각보다 많아졌는데요. 네, 이제는 이쪽으로 이을 수는 없었죠. 방금은 반대쪽 약점이 노출이 되니까요. 30초 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까지 치고 네. 싶어요. 이렇게 되면 흙의 모양도 무너져서 네. 백이 기분은 냈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아까 이렇게 기분은 냈지만 그 다음에 백이 약점이 생겼고 이도를 당장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백이 급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연결을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마지막 여기 단수 하나, 쳐두어야 될까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껏 칠리로 지금 버티는 수인데 우선 큰 자리죠. 다음에 네. 또 느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요. 흙을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건데요. 네. 흙이 살아는 있지만 완벽하게 살아는 있지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한번 쓱 노려보면 또 박정환 선수 정말 좀 단단하게 네. 상대가 전혀 빈틈을 찾을 수 없게 둡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략 형세를 한번 볼까요? 흙이 이곳이 마지막. 집으로만 보면 한 네. 20집, 둘, 셋, 여기도 20집, 40집에 다섯, 46, 7집 정도는 확정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0은 이곳이 13집, 15, 23, 25, 27, 30, 36. 100도 집으로만 본다면 거의 40집 정도는 되거든요. 집으로는 잘 어울렸는데 문제는 네. 이제 두터움. 흙이 정말 단단하게 다 두어놓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하변이 약간 좀 걱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베개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네. 곳이에요. 결국 나중에 흙이 먼저 손이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좀 아까 계산했던 것보다는 깎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단순히 집만 계산을 했지만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또 여기 몇 집이라도 늘어나거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바둑은 흙이 두기 편합니다. 두터움의 차이만큼 흙이 바둑이 편해요. 집으로 또 큰 자리를 찾는다면 어디가 클까요? 집으로는 결국은 하변 쪽에 오지 않을까 아. 싶어요. 지금 이렇게 두는 수 자체가 가치가 꽤 있거든요. 다음에 이 끝내기까지 보고 있고요. 또는 이렇게 바로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면은 글쎄요. 뭐 이런 곳 몇 수 안 뒀는데 박정원 선수가 워낙 단단하게 판을 짜놓으니까 그냥 끝내기도 큰 끝내기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네요. 상변 백도를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까요? 공격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가 아니라 아마 이쪽으로 두고서 쫓았을 겁니다. 네. 집으로 조금 손해라도. 제가 뒀으면 입구자로 두어서 넘는 수와 또 공격을 이제 봤을 텐데 이것은 정말 공격 안 하고 이제는 단순히 집으로 가자. 좀 안전하게만 가자 이런 느낌의 수거든요. 네, 뭐 박종환 선수가 두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래도 감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입구자로 두었을 것 같고 입구자가 더 네. 나은 것 같아요. 감히 말을 하자면. 과연 어디서부터 정리를 시작할까요? 약간은 상변 쪽도 노려보면서 중앙 쪽에 좀 집을 만드는 걸까요? 네, 지금 이런 곳으로 두면은 백돌은 마지막. 안정이 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쪽 보이지 않는 네.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겠다. 어, 오호, 이거는 권준희 선수의 도발인데요. 박정환 선수 공격 좀 하나? 뭐 이런 느낌의 수인데요. 부분적으로는 큰 자리 네, 맞고요. 집으로 몇 집 정도 될까요? 잡았을 때 100집이 늘어나는 것이 한 마지막. 7집, 15집 정도의 끝내기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쪽 괜찮습니까? 지금 정말 거의 도발 느낌이거든요. 15집 벌었는데 자, 보시면 이런 곳 짚어간다든지 뭐 좌변 쪽에 먼저 손을 쓰면은 상당히 박정환 선수는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네요. 30초 남았습니다. 이 중앙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네. 걸까요? 여기 집만 지어도 된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응수타진입니다. 네. 여기를 받아주면은 근거 나중에 한눈 만드는 수가 남고요. 쉽게 받아주네요. 흙이 이쪽으로 이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근거는 없어지지만 집으로 조금 득을 보는 느낌이 있죠. 여기 쌍립으로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본다면 마지막.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기 때문에요. 둘, 셋, 적시에 네. 응수탄진을 다섯, 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중앙에 어느 정도 경계선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마지막 박정환 선수는 그냥 공격 둘, 아예 셋, 신경을 안 쓰고 다섯, 여기 집만 지으면 여섯, 된다라고 보고 일곱. 있어요. 여덟.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치 받는 수가 어느 정도 선수로 듣고 네. 있고요. 이쪽을 차단을 하게 되면 하변 쪽을 차단하게 되면 백이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서 또는 안에서 살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몇 발짝 못 나오고 어느 정도는 막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이쪽만 막을 수 있으면 꽤 큰 집이 난다라는 판단이죠. 자, 또 한 번 권주리 선수의 뭐랄까요, 도발 비슷한 수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의 그 몇 수, 이 전에 몇 수들을 보면 다 그냥 받아주고 안정적으로 네. 두고는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당장 이돌과 또 들여다보고 끝낼 수가 딱 맛보기로 되어 있어서 거의 양고마처럼 네. 되겠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잡으면 저 30초 동안 침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네. 그냥 잡아둘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쯤은 한 번쯤 반격을 네. 가해보고 싶긴 한데요. 저 같았으면 아까 박정환 선수가 둔 수들에서 몇 번 정도는 이미 도발에 넘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여기 잡아둔 수, 뭐 여기 지켜둔 수, 여기 나래짜 둔 수, 또 초반에 뭐 따낸 수 등등 네. 계속 안정적인 수들을 위주로 두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되나요? 안 잡아서 우선은 다행이네요. 네, 30초 동안 침묵할 뻔했습니다. 네. 백도 이제는 살려가야 할 텐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돼도 연결이 아직도 네. 그렇죠. 여기 들여다보고 끊는 수가 남아 있고 네. 이쪽에 돌이 조금만 쌓여도 바로 그 수가 성립합니다. 네. 좌변과 중앙 쪽을 어떻게 엮어 갈지가 궁금합니다. 네, 드디어 박정환 선수가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나요? 권주리 선수가 이제 타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짚으니까 반격했습니다. 권조리 아. 선수도 계속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받으면 결국 이쪽 차단 또는 이렇게 두어서 차단되는 수가 남기 때문에 지금은 반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쪽을 끼워갑니다. 여길 네. 끼워가는 수가 다섯, 백을 상당히 여섯,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일곱, 하변 쪽이 조금 그렇죠.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 끊는 게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백 전체가 엄청나게 넓죠. 이런 것도 선수를 듣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연결을 해야 할 곳이 좀 많이 네. 생겼네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쪽을 지키는 것은 부득이하고요. 네. 근데 걱정은 여기를 뚫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곳을 여기 공략해 왔을 때 여기도 당장 급하고 이쪽 뚫리는 것도 당장 급합니다. 그렇죠. 지금 뚫더라도 단순히 이렇게 넘자고 하는 것은 자체로 연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 우선 백이 좀 마지막. 하나, 위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좌변과 여섯, 상변을 모두 다 일곱, 연결을 해야 여덟, 되는 상황인데요. 아홉. 백의 지금 백이 급하다는 것은 이돌과 좌변도 돌봐야 되지만 마지막. 하나, 둘, 흙이 충분히 두터워지면 결국 다시 네. 이쪽 나가 아. 끝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당장 좌변과 이 상변 자체를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가만히 있더라도 한 수에 연결되는 수는 지금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적으로는 두고 싶지 않은 수인데요. 여기를 받아주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두고 그래도 붙여놓은 수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마지막. 또는 뭐 하나, 막았을 때 또는 네. 늘었을 때 셋, 넷, 다섯, 여섯. 여전히 네, 연결이 좀 불확실하거든요. 계속 무난하게 받아주다가 네. 이제 화를 낼 때 마지막. 네, 그 이게 전까지는 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계속 참다가 여기로 오니까 이제 넷, 다섯, 지금은 여섯,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여덟. 그래도 붙여둔 수는 기민했네요. 붙여둔 수로 인해서 이렇게 선수를 하더라도 이으면 꽉 막아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붙여둔 수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오더라도 역시 붙여둔 수로 인해서 그것도 아니네요. 지금은 확실치는 않네요. 백이 흙을 잡기까지는 조금 쉽지가 않은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선수죠. 절대 네. 선수고요. 이렇게 끊어가면 당장 저는 끼우는 데까지밖에 안 봤는데 흑돌이 살아나갑니다.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백이 자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는 겁니다. 흑이. 이으면 당장 끊어가게 되면 이것은 포위망이 완벽하거든요.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도 불가능하죠. 네. 결국은 단수 나가더라도 단수를 칠 수가 있어서.
그냥 끊어서 중앙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호구가 조금 더 강력할까요?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잊지 못하고 여기를 받아야 된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더 크게 잡을 수가 있죠. 이제는 다시 하변 쪽으로 돌이 올 것 같은데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상대를 괴롭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정적으로 그냥 집으로 가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어차피 백이 있는 수는 안 되기 때문에 막혀 있고 또 하변을 백이 건너가는 게 크고 두텁긴 하지만 중앙을 다시 막아서 이쪽에 손이 돌아오면 네. 생각보다 큰 집이 났죠. 네. 그리고 뭐 수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집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중앙을 어떻게든 나오고 싶긴 한데요. 마지막 이도를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이렇게 살리고 싶지만 호구가 선수면 아까와 같이 여덟. 좌변 쪽, 이 상변 쪽 둘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자, 치받았어요. 뭔가 아까 같은 호구치고 바로 잡으러 가는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다시 또 뒤에서 막아갈까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삼 분 남았습니다. 자, 뭐 받아준다면 그냥 이렇게 받으면 네. 가장 쉬운데 여기를 지금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도 엮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서요. 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이 치받은 수는 최대한 박정환 선수를 좀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네요. 네. 중앙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수이고 좀 효율적으로 이 한 점까지 살리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연결된다면 중앙 쪽을 그래도 꽤 깨는 수입니다. 아까 그냥 호구 치는 수는 이어도 이쪽을 받았어야 됐고 결국은 흙이 뚫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물러서게 만든다면 우선은 집 집으로도 차이가 네. 네, 꽤 득을 받고 또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서 깨 들어갔을 때도 흙의 모양도 좀 결함이 있어요. 네. 박정환 선수 장구가 길어지고 네. 있습니다. 결국 뒤쪽으로 네. 물러나네요. 오늘의 컨셉은 확실하고요. 그렇다면 이치받는 수는 득을 받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런 곳 하나, 둘, 네, 또 셋, 뛰어서 계속 줄여가야 넷.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것도 집으로 크네요. 집으로 크고 여기를 선수로 하는 것을 방비를 하고 네.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받아준다면. 또 받는 것보다는 네, 이쪽이 커요, 지금은. 사실 저도 이 수로는 중앙을 두거나 여기를 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변도 자체로도 집으로 크네요. 그렇죠. 여기를 넘어가두는 것만으로도 10집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을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를 단쳐두면 100집은 이곳이 7집 많이 줄었습니다. 아, 나중에 그러네요.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7집 12, 17, 27 여기까지가 27 여기 따내거나 이쪽을 잡아둔다면 잡는 것으로 계산하면 33, 43, 45, 47 정도 10초 남았습니다. 147 정도 나 있네요. 네. 자, 박정환 선수는 그냥 경계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두면 이제 이쪽 집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집이 38집 정도, 40, 40, 44, 45. 여기도 흙의 두터움이 있어서 한 46, 7, 거의 반면으로 우하기 정도 차이네요. 이쪽 집이 생각보다 크게 나면서 네. 물론 백이 선수를 쥐고 있고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런 식으로까지 굴복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반면 10집, 12, 13 반면 15집에 100이 돌 차례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 게다가 좌변 쪽이 흙이 좀 많이 두터울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이 중앙도 아직 불확실하고 상변도 네. 좀 불확실한 느낌이 있어서 자, 최대한 흙의 흠집을 이용해서 흙집을 줄이고 있죠. 지금 이쪽으로 받아서 두는 것은 뭐 정수일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하변이 못 살아 있을 경우에는 네. 백이 끊어가는 노림이 좀 있어요. 여기가 자충이 돼 있죠. 지금 뭔가를 결행합니까? 어떤 수가 있을까요? 아, 지금 자체로 백이 연결하려면 여기를 이으면 네. 양쪽 다 연결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흑의 의도는 중앙을 깔끔하게 막자는 뜻 같아요. 이렇게 두고 백을 연결시켜주지만 흑의 모양도 아주 깔끔해집니다. 네. 백을 끊으러 가는 수라기보다는 형태를 정리하는데 그 뜻이 있고요. 지금 그냥 네 이쪽으로 잡아도 되죠. 잡아도 되는데 따내는 수를 선수해서 중앙을 깔끔하게 막자는 뜻이에요. 백도 다른 반발 수단은 없을까요? 여기를 나오고 단수 친 다음에 한번 끊어보고 싶은데 여기를 이어준다면은 다음 이제 다시 들어가는 수가 남거든요.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받으면 백이 선수이긴 합니다. 이렇게 두고 네, 따내더라도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그냥 흑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중앙만 맞겠다라는 뜻이네요. 수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까와 비슷한 정도의 개가일 것 같아요. 100집이 여기 한 3집 이렇게 잡으면 4집 계산이 늘었는데 흑도 여기를 끊고 이렇게 꽉 막으면 흑집도 늘었거든요. 네. 아까 계산했던 대로 반면으로 한 15집 정도 느낌입니다. 부자가 정수이고요. 네. 붙이는 것은 한 집이라도 더 벌자고 붙이는 것은 백이 반격하는 수단이 남아있죠. 늘면 같이 올라와서 차단이 안 되죠. 네. 단수쳐도 뒤로 단수쳐서. 이제는 좌변 쪽을 정리를 할까요? 네, 좌변이 커요. 여기 늘어도는 수가 큽니다. 네. 그리고 거의 바둑이 많이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되고 흑이 좌상 쪽을 젖혀 있는 정도로. 백집이 약 50집 정도로 늘었는데 흑도 약간 늘었. 네,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네. 결국은 계속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반면으로 이 정도, 반면으로 우하기 정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하변 쪽에 흑에게 막힌 게 조금 네, 여기 컸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시점에서는 이미 흑이 좀 두터운 형세였고 네. 그리고 박정원 선수가 이미 계속 안정적으로 변화를 줄여나가면서 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곳 큽니다. 흑에게 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끝내기 거의 5집 정도 되네요. 네. 지금 좌 쪽이 더 크네요. (30초) 남았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끝내기를 하겠다.
젖혀서 끝내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받는 게 좋습니다.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흙이 젖힐 순 나왔습니다. 없을까요? 이렇게요. 네. 이쪽으로요. 네. 이렇게까지 돌려서 패로 굴복시킬 수가 있다면 훨씬 득이네요. 이 패를 굴복시킬 수 있으면 이쪽으로 두는 편이 끝내기로는 훨씬 득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칠 때 나오는 것은 이어서 있는 것은 이것은 백이 잘 안 되죠. 네. 박정환 선수가 이수를 결행하기 전에 뭔가 패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패를 굴복시켜야 끝내기가 완성인데 백이 계속 버티는 순간 흑도 좀 부담이거든요. 생각보다 백 모양이 튼튼해서 팩감을 좀 쓰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수를 보고서도 결행을 못하고 있는 게 네. 따내는 순간 백도 여기를 계속 굴복당하지 않고 버틸 거예요. 네. 물론 백도 부담이 크지만 따내고 따내면 흑도 많이 손해를 보거든요. 이 패를 치는 날에는. 그리고 흑이 쓸 수 있는 팩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곳 사활을 빌미로 쓰는 것도 아까 이쪽 패였기 때문에 백이 따내버리면 사활과 관계가 없습니다. 팩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곳에도 확실한 팩감이 지금 별로 없어요. 백은 반면에 이쪽을 가자고 한다든지 네, 이쪽 끊어두면 팩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흑이 별로 끝내기를 한 건 없네요. 네, 뭐 단수를 쳐도 그렇고 박정환 선수가 아마 젖히는 수를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수순을 진행시켰다가 네. 가만히 보니까 팩감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네, 이것은 흑이 큰 득은 못 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큰 끝내기는 좌상 젖혀 있는 수. 네. 이곳엔 흑이 젖혀 있는 것은 권리고요. 이쪽으로 손이 가는 것 같죠? 네. 이어서 여기 약점도 있고, 다음에 이런 곳을 좀 괴롭히는 즐거움도 남아 있고요. 두텁습니다. 단순 집으로만 계산하면 좌상 쪽이 더 큰데 여기가 확실히 두터운 의미가 있어요. 다음 끝내기, 다음 좀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이수가 더 있고요.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한 곳을 묘한 시기에 끊어갑니다. 네. 받아주면 당장 큰 수는 아니지만 뭐가 있나요? 나중에 백이 이쪽에 돌이 있으면은 여기를 찝는 수가 좀 있긴 네. 하죠. 근데 지금은 찝을 때 이으면은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 끊을 수가 있는데 둘, 셋,
넷, 당장 노릴 수는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당장 노리는 것은 이 두 점을 잡더라도 전체 연결이 끊겨버려요. 그러네요. 백돌이 이제 지켜지면서 하변 쪽에도 들여다보는 끝내기가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커요. 백이 두면은 넘으면서 흙집이 다 없어지죠. 네. 오히려 백집이 몇 집 붙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젖히고 단수 치는 수도 백이 선수로 끝내기를 한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차이는 좀 줄었네요, 확실히. 백이 역끝내기를 마지막 하나, 큰 자리를 두었고 여기도 셋, 넷, 흙이 별로 끝내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여섯. 오히려 이쪽 좌변 정리는 흙이 아까 젖히지 못하는 순간 백도 부수입이 남아 있어서 차이는 조금 줄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지만 흙이 이쪽에서 이제 선수로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여기 마지막 끝내기를 간다는 게 결국은 반면 10집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그 정도 차이인 것 같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느낌은 반면 10집에서 흙이 둘 차례인 정도,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권주희 선수가 단지 돌을 뭔가요? 거둔 것 같죠? 네. 큰 차이는 아닌데,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권주희 선수 오늘 잘 싸웠거든요, 사실. 네. 지금 좌변 쪽을 복귀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초반 모양을 아. 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젖혀서 제압하는 편이 낫지 않았느냐. 그래야 끊는 걸, 그렇습니다. 젖히는 걸 당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네. 권주리 선수를 상대로 박정환 선수가 흙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잘 싸웠는데요. 네. 결국은 초반에 좀
한두 수 정도 완착이 나온 것이 네. 그 차이를 끝까지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초반에는 괜찮게 두었지만 네. 약간의 좀 완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완착이었는지 다시 한번 초반부터 살펴볼까요? 네. 초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한 칸 더 멀리 가는 수가 많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쉽게 정리가 됐고 걸쳐두고 자 좌하귀에서 신형 비슷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막는 수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네. 단수치고 뛴 것은 양쪽을 모두 수습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을 버릴 수도 있다. 좀 유연한 자세로 또 이 마가간수 자체가 상당히 강수죠. 네. 우하 쪽 배석도 흙이 괜찮다고 보고 이 선택을 했고요. 맞고 끊어간 수도 대응이 괜찮았습니다. 두 선수가 복귀 때 바로 나왔던 이야기가 박정환 선수가 여기 붙인 수로는 이렇게 젖혀서. 젖혀서 제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붙여서 제압을 하는 게 확실히 이제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감이긴 했는데 여길 젖히는 수가 상당히 그럴듯하고 멋진 네. 수였습니다. 이렇게 두었으면 아마도 그냥 여기를- 젖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네, 젖히고 실전과 같이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됐을 텐데요.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여기를 젖히고 나오니까 흙이 좌변도 안정이 되면서 결국 하변 쪽이 백의 발언권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실전처럼 벌렸을 때도 씌우는 자세가 아주 좋았고요. 자, 여기서 약간이나마 흙이 포인트를 올린 정도의 느낌이고요. 날짜 둔 수는 상당히 독특한 감각입니다. 네. 이 수는 뭐 선악을 떠나서 권주희 선수가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쪽 그 우변 쪽, 우상 쪽의 두터움을 신경을 쓰면서 견제를 하겠다라는 네. 느낌이었죠. 여기에서 박정환 선수가 무난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좀 호전적인 선수들이라면 뭐 이렇게 붙이고 같이 미생마를 같이 띄우면서 나가는 진행을 선택할 네. 수도 있는데요. 실전에는 이제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또 이도를 연결시켜두면서 100만 중앙으로 뜨지 않았느냐라는 이 선을 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한 수부터 시작된 박정환 선수의 오늘 바둑의 컨셉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네. 쉬우니까 붙인 수도 괜찮았고요. 여길 붙여서 늘어둔 수까지도 권주리 선수가 잘 뒀습니다. 네. 근데 이 바둑이 결국 계속 권주리 선수가 조금씩 불리한 가운데서 가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냥 막은 수가 네. 실수였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계속 흙이 두터운 흐름을 가지고 갔는데 이 수로 끊고 단수 쳤으면은 훨씬 나은 진행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나오면 단수 쳐서 흙이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는데요. 나갈 수가 없고 결국 만약에 따내야 된다면 이렇게 막는 자세가 훨씬 낫죠. 네. 이었을 때 실전에는 돌이 여기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훨씬 좋은 행마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막는 형태가 네, 됐고요. 막고 밀어두고 이렇게 되어서는 확실히 흙이 좀 앞서가는 형태가 되었고 네. 이 이후에 사실 박정환 선수가 계속 안정적으로 상대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그 딱 지금 우세한 정도만큼의 우세를 잘 지켜서 결국은 네. 안정적으로 승리를 지켜낸 한 판입니다. 우하 쪽에 끊어져 행마를 했으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승리한 박정환 선수 만나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박정환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하기 쪽에 백이 끊어서 행마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먹고 나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끊고 나가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네, 이러고 손 빼고. 그렇군요. 초반 이 진행은 어떻습니까? 좌하 쪽에서의 진행은. 백이 붙인 수로 젖혀서 먹는 게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둑 좀 확실히 우세해졌다고 느낀 부분이 언제쯤이었나요? 좀 상변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득을 봤다고 생각했고요. 아, 이쪽 그냥 넘는 네. 데까지. 네. 네. 거기 쉽게 연결돼서는 좋은 흐름일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원 선수 이제 몽백카페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별다른 준비는 없고요.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계대회 결승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나요? 네, 좀 큰 승부에서 약한 게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그것도 실력이지 않나 생각하고 좀 나아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바둑팬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 네. 같은데요. 이번 대회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세계대회에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몽백카페부터 뭐 다가오는 2018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32강전 마지막 경기 남았습니다. 강승민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이제 16강전을 가릴 마지막 판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뭐 두 선수 모두 지고 싶지 않겠죠. 서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 16강에 남은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32강전 16번째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